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네요. 오늘은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개헌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관해서 우리 국민주권회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1987년의 헌법 체계가 수명을 다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현행 헌법을 지금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건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3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옷은 그대로 헌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87년 체제 헌법은 사실 문민정부를 새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직선제 개헌에 역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서 국민의 생존권, 여러 가지 민생 문제 이런 것도 다 다루면서 제도화하는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이 5년 동안을 혼자서 체제를 움직이는 그 자체가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승자 독식 구도 하에서 모든 문제를 농단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자 독식 구도는 우리 헌법이 고쳐야 할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죽고 살기식의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이죠. 국회가 사실 보면은 정책을 갖다가 심의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죠. 천재이루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고, 그리고 여야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째서 지금 개헌이 실행하기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지. 좋은 말씀, 희망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 국면을 사정정국으로 이끌어서 전국을 주도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민주당 쪽은 식물 정부를 만들어서 견제해서 다음 총선 대선을 이렇게 기약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합치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이지만 저는 그 희망이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워낙 그동안에 이 개헌의 필요성이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한편 여야가 전부 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어쩔 수 없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이번이 잘하면 아주 중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동안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심심치 않게 나왔었던 게 현실인데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공통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사례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이 맞습니까?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국회에 와서 개헌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진정성, 정말로 그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개헌을 할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상당히 그 우려를 갖고 있고, 과거의 그 뭐 경험적인 선례를 볼 때 제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개헌의 방향을 두고서는 그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이걸 헌법에 규정하겠다라는 말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직접 도입해서 진행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약속도 하셨는데, 수비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론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수기적 민주주의는 모든 문제를 국민 참여적인 입장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서 결국 공론, 국민이 바라는 공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이 과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론화위원회는 그 공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좋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하는 신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제도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공론화된 결론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겠다.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위에서 선정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지만 일단 그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그 우선 일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 200명 정도의 공론화위원을 확정짓고, 또 거기에 또 따라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 양쪽에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론화위원이 되게 되면 먼저 그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하게 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까지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많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격의 없이 논의해 나가면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형성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생겨날 거고, 현재도 많이 지금 풍배해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 현실에서 그 소수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선거법과 정당법,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영 논리와 팬덤 정치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헌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정당법도 고쳐서 헌법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다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항 기제를 만들어내고, 선거법도 정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중대 선거구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좀 그 비례와 그 득표가 일치하는 제도로 가도록 하고 정당법도 고쳐서 일종의 그 정당이 복수 정당 다당제로 가는 정당이 다당제로 가는 그런 구조로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의 헌법 개정, 그런 차원의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윈윈윈 개헌이라면 대통령,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개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개헌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으로만은 생각이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6% 그리고 정치 전문가의 80%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의 93%가 이미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국론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그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문제점, 윈윈윈 개헌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개헌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개헌도 정치적인 타협, 대화, 토론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죠. 문제는 그런 타협을 통해서 시대 정신,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정신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데 후자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깔려 있고 당략적으로 파당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정말 죽 서서 남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헌에 있어서만큼은 그 당파적인 입장을 좀 넘어서는 그런 위원들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그 노력들이 있어서 전체가 결합해서 나가지 않으면 역시 어려운 문제라는 그런 것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수 상임대표께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그 국민참여개헌을 항상 모토로 내세우고 계셨죠. 근데 실질적인 국민참여개헌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권과 국민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끝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정치가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정치인들 개헌 문제를 얘기할 때 마치 항아리에 넣어놓은 곶감처럼 그냥 꺼내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지우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좀 숙연한 자세로 개헌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나라의 문제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개항기에 그 당시 그 무사 계급이 막부를 타도하고 다시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을 초월한 그 단결을 도모해서 문제를 풀었던 그런 그 아주 성각적인 어떤 그런 그 지혜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도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좀 뭉쳐서 같이 해보자.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이 바로 저는 제도적으로 얘기한다면 헌법 특위를 구성할 때 헌법 제정 절차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언제까지는 뭘 한다는 것을 못 받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는 다루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배가 될 때만이
헌법 개정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있으셨는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개헌하려고 하는 것은 승자 독식 구도를 좀 타파하고 같이 더불어 하는 협의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의 무기는 특위를 시작하되 그 헌법 제정 절차법을 만들어서 그 절차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수기적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공론화위원회에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 참여하에 중요한 문제에는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국민께 전하실 말씀은 혹시 없으신가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혼자서 꾸는 꿈은 꿈으로 끝이지만 함께 같이 꾸는 꿈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